국가 등급과 국격을 바탕으로 한중일 세 나라의 글로벌 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의 등급은 국제관계,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공식적으로 국제기구가 정한 국가 등급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국가를 계층 또는 등급별로 분류합니다. 첫째, 국제정치 관점에서 국가의 등급을 초강대국, 강대국, 중견국, 소국, 약소국 등으로 분류합니다. 초강대국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로 군사적 역량, 외교적 역량, 경제적 역량, 문화적 역량 모두 최상위에 있는 국가를 의미하며 현재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은 특정 지역이나 국제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을 강대국으로 분류합니다. 중견국은 강대국이 아니지만 경제력, 외교력, 문화적 영향력을 일부 갖춘 책임 있는 국가로 한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브라질 등을 이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소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은 제한적이지만 외교적 독립성과 주권을 보유한 국가로 예컨대 네덜란드, 뉴질랜드, 벨기에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약소국은 정치 불안, 빈곤, 갈등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낮은 국가로 수단,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등 많은 빈곤국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둘째, 경제력을 기준으로 세계은행과 IMF 등이 분류한 국가 등급은 고소득국, 중상소득국, 중하소득국, 저소득국 등이 있습니다. 분류 기준은 매년 업데이트되며 환율 변동이나 경제 성장에 따라 국가의 분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고소득국은 2024년 기준 국민 총소득의 1인당 수치가 13,845달러 이상인 국가로 미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및 유럽 선진국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중상소득국은 1인당 GNI가 4,466에서 13,845달러인 국가로 중국, 태국,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중하소득국은 1인당 GNI가 1,136에서 4,465달러인 국가로 인도, 우크라이나, 필리핀,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저소득국은 1인당 GNI가 1,135달러 이하인 국가로 아프가니스탄, 부룬디, 소말리아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빈곤국들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셋째, 군사력을 기준으로 국가의 등급을 초강대국, 선진군사국, 방어중심국, 군사취약국 등으로 분류합니다. 초강대국은 독자적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핵무기와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를 보유한 나라를 의미하며 미국, 러시아, 중국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선진군사국은 고급 무기체계를 확보하여 세계작전이 가능하고 첨단 산업과 연계된 국가로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방어중심국은 지역방어 위주로 군사력을 운용하고 외교적으로는 현상유지를 지향하며 중간 이하의 군비 규모를 갖춘 나라로 캐나다, 핀란드, 스위스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군사취약국은 지리적, 군사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국방력이 취약하거나 외부 침략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국가들을 의미하며 레바논, 말리, 소말리아 등 소규모 빈곤국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안보 상황과 경제 역량 등에 따라 국가의 등급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겪으면서 군비를 중강하고 있어서 군사취약국에서 방어중심국으로 나아가 선진군사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유럽의 나토 국가들도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군비 증강을 서두르고 있어서 방어 중심에서 선진군사국으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당초 방어 목적으로 자위대를 창설하였으나 중국이 군사강국이 되면서 선진군사국으로 분류될 만큼 군사력이 막강해졌습니다. 넷째,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및 소프트파워, 기술력, 국내 안정성과 통치력, 지정학적 위치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의 등급을 강대국, 준강대국, 중견국, 지역강국, 신흥국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은 GDP 규모, 산업 경쟁력, 무역 영향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은 현대화된 군대 보유 여부, 핵무기 보유 여부, 글로벌 군사 영향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교력 및 소프트파워는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문화와 언어의 파급력, 외교적 중재 능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은 혁신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글로벌 특허 및 기술 표준 주도권 확보 여부 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안정성과 통치력은 정치적 안정성과 사회 통합 역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지리적 요충지 여부, 주변 국가의 관계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국가의 등급을 초강대국, 강대국, 준강대국, 중견국, 지역강국, 신흥국 또는 영향력 제한국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초강대국은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 군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현재로서는 미국이 유일하게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GDP, 군사력 및 소프트 파워를 갖추었고 나토와 미일 동맹 등 글로벌 동맹 파워를 자랑하며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패권국으로도 불립니다. 패권국은 7가지 조건, 즉 압도적인 군사력, 경제력, 국제 질서의 설계자, 세계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능력, 소프트 파워와 문화적 흡인력, 글로벌 동맹 파워, 위기 대응 및 질서 유지 능력 등을 갖춘 국가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세계 전역에 막강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경제력은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새로운 국제 규범의 창출을 주도합니다. 또한 자유와 인권 등 민주주의 체제의 중심 국가이고 문화, 예술, 교육의 세계적 영향력이 강력하며 다자간 및 양자간 동맹으로 많은 우군을 확보했습니다. 금융위기, 팬데믹, 안보 불안 등 국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7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명실상부한 패권국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고대 로마, 중세 몽골 제국과 이슬람 제국, 근대의 스페인과 네덜란드, 근현대의 대영 제국이 패권국 지위를 누렸습니다. 중국이 패권국을 지향하고 있으나 경제력과 군사력 외의 다른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현재로서는 패권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패권국은 단순히 힘만 가진 게 아니라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속에서 존경받는 국가입니다. 강대국은 특정 지역 또는 전 세계 일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강대국이 되려면 GDP 규모가 크고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어 있어야 하며 첨단 기술, 제조업, 금융, 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서 우위를 유지해야 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관여하면서 자국의 통화나 경제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군사력 면에서는 첨단 무기 체계로 무장하여 사이버전, 우주전 등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군대의 해외 주둔, 군사동맹,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통제력 등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교 및 소프트 파워 면에서는 UN, IMF, WTO 등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자국의 문화 콘텐츠를 해외에 확산시키고 글로벌 이슈에서 외교적 중재자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AI, 우주, 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글로벌 특허 및 기술 표준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와 통치 구조 면에서는 정치체제와 정권의 안정성이 중요하고 국민 통합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자국 산업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해상 및 육상 수송로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강대국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분야도 있지만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닌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강대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며 핵과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군사강국이고 1대1로 등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미국과 서방의 기술,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소프트 파워도 약합니다. 러시아 역시 핵을 보유한 군사대국이며 에너지 등 자원 강국인 동시에 냉전 체제의 유산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으나 서방의 제재 등으로 경제력이 제한되어 있고 산업 경쟁력, 무역 영향력, 민간 부문의 기술력과 소프트 파워가 약합니다. 준강대국은 강대국의 기준 중 일부를 충족시키는 선진국들, 특히 세계 3위 경제대국이면서 EU의 리더인 독일, 세계 4위 경제대국이자 기술 강국인 일본, 핵을 보유한 전통적 강국이면서 소프트 파워까지 갖춘 영국, 역시 핵을 보유한 군사 강국으로 유럽의 군사적 리더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견국은 다자주의와 지역적 영향력을 갖춘 국가로 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한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브라질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기술력,
문화 소프트 파워 등을 갖춘 재래식 무기 강국입니다. 캐나다는 자원이 풍부한 G7 국가로 국제적 위상이 높으며 호주는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위치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진국입니다. 이탈리아는 G7 회원국으로 유럽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브라질은 경제적, 군사적 잠재력을 갖춘 남미 최대 국가이자 자원 부국입니다. 지역 강국은 특정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글로벌 영향력은 제한적인 국가로 인도, 터키, 이란, 인도네시아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경제력이 급성장 중이고 군사력도 강하지만 글로벌 외교 역량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터키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군사 강국으로 유럽과 중동의 교차점에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국제 제재로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나 중동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이 강한 석유 부국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의 최대 국가로 G20 회원국이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입니다. 끝으로 신흥국은 글로벌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경제 성장세가 강하거나 전략적으로 주목을 받는 국가들입니다. 여기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베트남, 에너지 외교에 능하고 중동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 내 중심국인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등이 포함됩니다. 이상의 분류는 현 시점에서 평가한 국가 등급으로 조건이 바뀌면 국가 등급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수준, 국제 무대 참여도 등 다른 기준으로 국가의 등급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위상은 단일 등급이 아니라 여러 기준에 따라 다층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국가 등급을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치체제 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체제이나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권위주의 체제이며 정치의 품격 면에서 일본은 안정된 선진민주국가, 한국은 중견민주국가이나 중국은 통제체제로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GDP 규모는 중국이 세계 2위, 일본이 세계 4위, 한국이 세계 10위권으로 경제적 등급은 일본과 한국이 고소득국이고 중국은 중상위에서 고소득국으로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군사 등급 면에서 중국은 핵을 보유한 초강대국에 근접했고 한국은 중견군사국, 일본은 방어 중심 강대국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 면에서 한국은 강력한 K컬처 영향력을, 일본은 안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통제로 인해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국제적 위상을 보면 일본은 G7 국가이며 OECD 핵심 국가로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G20 멤버이고 OECD 가입국, 중국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G2 국가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력,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며 징병제 기반의 강한 군대, 미국과의 동맹하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화 콘텐츠 강국이자 첨단 제조업 기술력이 우수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정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 불안 요소가 존재하며 북한의 위협, 미중 갈등으로 인한 압박이라는 약점을 지닙니다. 한국은 경제, 기술, 소프트 파워는 강대국 수준이지만 군사 자율성, 외교 독자성, 인구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중견국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소프트 파워나 정치적 불안정성이 존재하지만 GDP, 제조업과 무역 규모, 거대한 내수 시장 등 경제력이 막강하고 세계 2위의 군사비, 핵무기, 방산 능력 등 군사력도 미국에 버금가며 AI, 반도체, 전기차, 우주 항공 분야의 기술이 급성장 중입니다. 여기에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의 연결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명백한 강대국으로 평가됩니다. 일본은 헌법상 제약으로 자위대의 기능이 방어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4위의 경제력과 기술 집약형 산업 구조를 지닌 경제 강국이자 문화 콘텐츠 강국이며 세계적 수준의 산업 기술력을 갖추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점에서 강대국의 조건을 두루 갖춘 준강대국으로 평가됩니다. 국가의 위상을 국격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등급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형화된 등급체계로 국가를 분류하는 데 비해 국격은 한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위상, 품격, 신뢰도, 존중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단순히 국력의 크기가 아니라 그 나라가 품위 있고 믿을 만한 국가로 인정받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격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제적 신뢰도, 정치와 통치 시스템의 품격, 경제적 안정성과 공정성, 문화적 소프트 파워, 시민의식과 사회 품질, 글로벌 기여도 등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한중일 세 나라의 국격을 비교,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국제적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지만 외교의 독립성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 전략이 미숙하다는 평판이 있습니다. 정치와 통치 시스템 면에서 민주주의는 성숙했지만 정치 양극화와 포퓰리즘 이슈가 존재합니다. 외부의 간섭에 의해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와 포퓰리즘으로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최대 위협입니다. 수출 주도형 고도 산업 국가로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윤리적 소비 환경은 아직 미흡합니다. K-팝과 영화, 드라마의 글로벌 인기가 반영하듯이 문화 소프트 파워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은 개선 중이나 여전히 이념 갈등이 심각하며 지역 간, 세대 간 분열이 심한 편입니다. 글로벌 기여도 면에서 개발도상국 지원, UN 활동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존재감은 제한적입니다. 종합하면 경제 문화는 선진국 수준이나 정치적 품격과 외교적 자율성에서는 아직 과도기 상태여서 국격이 빠르게 상승 중인 국가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강대국이지만 인권 탄압, 정보 통제 등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등 국제적 신뢰도가 낮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일당 독재가 지속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강압적 통치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높은 성장률이 긍정적이지만 투명성 부족과 통계 신뢰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화 소프트 파워 면에서 전통 문화는 풍부하나 공산당 검열로 콘텐츠 확산이 제한적입니다. 시민의식은 도시 지역에서 개선 중이나 공공의식이나 법 준수 의식 등에서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크고 사실보다는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국뽕의식이 지배합니다. 국제기여도 면에서는 1대1로 정책 등에 관련하여 해외 투자가 많은 듯하나 정치적 의도가 크고 부채 외교라는 비판이 존재하는 등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에 비해 신뢰, 존경, 품격은 부족하여 물리적 국력은 크지만 국격은 낮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나라라고 평가됩니다. 일본은 G7 멤버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이며 정치적으로 안정된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정권교체도 질서 있게 이루어집니다. 경제적 안정성 측면에서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고도로 안정된 국가로 공공 시스템도 우수합니다. 문화 소프트 파워 면에서는 애니메이션, 패션, 미식 등 세계적 영향력을 지닙니다. 시민의식 측면에서는 질서정연하고 공공의식이 강하다는 평판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며 개발 원조, 기후변화, 국제평화를 위한 글로벌 기여도도 높은 나라입니다. 종합하면 일본은 경제력, 시민의식, 문화 등에서 품격 있는 나라로 성숙한 선진국의 국격을 지닌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6개 항목에서 모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한국은 2개 항목에서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중국은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국격과 실력을 동시에 키워가는 중견국, 중국은 강하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강대국, 일본은 정체 중이지만 신뢰와 품격의 선진국이라는 위상을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위상이 높고 국격이 탄탄한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국민에게는 자긍심을, 경제에는 활력을, 문화에는 영향력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위상과 국격이 높아질수록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영향력이 커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가 쉬워지며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등 경제적 이익도 증대됩니다. 문화적 소프트 파워가 확산되어 관광산업이나 콘텐츠 산업이 성장합니다. 국격이 높을수록 국민들은 자긍심과 애국심이 고취되어 사회통합, 안보의식 등 내부 역량 강화로 이어지며 글로벌 위기 시 국제협력, 국제적 연대가 강화되어 위기 대응 능력이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증강 노력 못지않게 국격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고 일본은 높은 위상과 국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강한 나라는 많지만 존경받는 나라는 소수입니다.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6대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치, 정치 양극화 완화, 법치주의 강화 등 정치와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생산적인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 국론 분열을 완화하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뢰받는 통치 시스템이 국격의 기반입니다. 둘째, 공정한 경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동과 복지의 균형을 위한 사람 중심 경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기업 경영 전략 등 경제적 품격을 제고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가 국격을 높입니다. 셋째,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다양한 분야의 창의성 있는 인재 양성 교육, 연구 윤리와 투명성 확보 등으로 과학기술 교육을 선도해야 합니다. 지식 기반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넷째, 중립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외교, 국제평화 인권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공적 개발 원조 확대 등을 통해 개도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외교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K 콘텐츠의 다양성 확대, 전통 문화의 현대화, 국제 스포츠 예술 행사의 유치 및 참여 확대로 문화와 소프트 파워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문화 콘텐츠는 국격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여섯째, 질서 청결 예절 공공의식을 강화하고 소수자, 외국인, 다문화에 대한 존중 및 관용 문화를 확산하며 기후 인권 봉사 등 글로벌 시민활동 확대 등 시민의식과 사회의 품격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상 한중일 세 나라의 글로벌 위상을 평가하고 국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